선비과에 외래에 오시는 질염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질염이 캔디다 질염입니다. 캔디다 질염은 주로는 캔디다 알비칸스 주 원인이고요. 때로는 그 알비칸스 말고 다른 종류가 있기도 하고요. 보통 증상이 가려움증이에요.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다고, 가려워서 밑에 계속 긁다가 너무 불편해서 오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증상으로는 별로 안 오시는데 이 가려움증이 가장 불편해요. 가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픈 건 참겠는데 가려운 건 못 참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캔디다는 이 가려운 증상이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고, 그 외에도 이제 빨갛게 보면 이렇게 겉이 외부가 빨개져 갖고 와요. 가려워서 부어있기 때문에 통증도 있고 성교통도 있을 수 있고요. 외부가 부어서 와요. 당연히 성교통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소변 볼 때 불편하다고도 하고, 그리고 성관계를 하면 특히 이 부위가 자꾸 찢어져서 와요. 균열, 열상, 찰과상. 가려워서 막 긁어가지고 찰과상도 생기고, 이제 가장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건 치즈 같은 질 분비물인데, 질에서 손 이렇게 보면 치즈처럼 애들 토한 것처럼 그런 분비물이 나오는데 주증상은 가려움이죠. 치료는 아졸이라고 써져 있는 클로트리마졸, 플루코나졸, 이 아졸 계통의 약을 쓰는 것이 치료고요. 국소로 항진균제, 질정이나 연고를 쓰기도 하고 이제 먹는 약을 쓰기도 하죠. 국소요법으로는 이런 아졸이 들어있는 질정을 한 번 넣기도 하고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넣기도 하고, 경구용으로는 플루코나졸 같은 아졸을 150ml 1회를 먹기도 하고, 가려운 증상이 있으면 항히스타민제 넣어갖고 며칠 더 주기도 하고요. 보통 이런 플루코나졸을 한 번 먹는 복용량이 크림이나 연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는 경우는 이제 한 번 먹지 않고 여러 번 먹기도 하죠. 캔디다 질염의 가장 큰 특징이 가렵거나 재발하거나 그러거든요. 재발하는 이유는 본인이 자꾸 습하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전반적인 면역 관계가 되고요. 먹는 약으로 복용하는 이 플루코나졸이나 이티라코나졸은 항진균제인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죠. 이거는 전문 의약품입니다. 그리고 이 질환을 빨리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골반염이나 임신했을 때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 보통 이런 아졸로 치료를 하면 보통 환자의 80%에서 90%는 증상이 완화가 되고 검사를 했을 때 다시 음성이 나오게 되고요. 이런 아졸이 들어있는 크림과 연고를 쓰면 라텍스 콘돔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피임을 위해서 콘돔만 할 경우 피임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클로트리마졸, 미코나졸, 티코나졸 이런 아졸 같은 경우 질내에 썼을 때 이거는 이제 OTC예요. OTC는 병원에 의사 처방이 필요 없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걸 OTC라고 하거든요.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치료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또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해야 돼요. 왜냐면 본인은 캔디다 질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질염이 있을 수가 있고, 특히 트리코모나스, 클라미디아, 고노리아 이런 것들은 치료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OTC를 불필요하게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다른 이 질염의 원인이 되는 치료를 지연시켜서 부정적인 결과 골반염이나 불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.